쌤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매스 시리즈 자유로운 수학수다방 그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린 고대 3대 난제를 이야기하다가 네. 아이고야 3대 난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타고라스를 소환하고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야기한 후 수체계를 정리하고 굉장히 많이 그리고 돌아서. 다시 3대 난제로 돌아가서 네. 이제 3대 난제의 모든 문제들이 18세기에 해결됐다라는 네. 것까지 이야기했죠. 이 3대 난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결국에 이제 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네. 무의미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가계 3등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구들에 의해서 기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정유명체의 배정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원뿔곡선론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원의 구적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뭐 넓이에 대한 비라든지 넓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부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 일반화가 가능해지고 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정적분이라는 개념들이 탄생하게 되기까지. 네. 그래서 적분의 기본 개념인 구분구적법의 구적이 바로 요 구적하고 사실은 동일한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흐름들이 있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성과들이 이제 쌓여서 기하학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네. 이제 다시 이제 예전에 우리 교과과정으로 돌아가서 네.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 내접원의 내접원.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 무게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살펴봤었죠. 네. 그 다음에 삼각형은 사실상 이제 오심을 가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외심, 내심, 무게 중심 다음이 바로 수심이에요. 수심. 예, 수심이라는 것은 물의 깊이 혹은 근심 이런 뜻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아니요,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심이 많으시는군요. 예, 어떠한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꼭지점에서 맞은편 마주보는 편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꼭지점에서 맞은편 마주보는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네.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맞은편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이 세 개의 수선의 발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을 수심이라고 부르자라는 네. 거죠. 근데 궁금해지는 거죠. 정말 만날까? 만약에 세 번째 수직선이 이렇게 내려져 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수직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에서 만나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꼴이 안 되고 무조건 세 개의 수선의 발이 꼭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넌 어떻게 알아? 증명해 줘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냐 하면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사고는 좀 더 복잡한 패턴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가져올 게 많아질수록 어떤 것을 갖고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올 것이냐를 잘 선택하는 문제도 사고력이 충분히 성숙되었냐 안 되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이 잘 되어야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이걸 빨리 하려면 일단 그래도 반복적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굳이 빨리 해야 돼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학생들은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 그것도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능은 100분 동안 30문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가가지고 어느 세월에 100분 동안 30문제를 다 푸나요? 그렇죠. 풀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원리 원칙대로 사고력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대로만 풀어나가는 훈련들을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될 거다라는 건 자꾸 너무 심한 걱정이기도 하고. 어쨌든 반복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반복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왜 자꾸 반대급부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나 많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그젠플, 예제들을 풀다 보면 당연히 원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원리를 먼저 파악하고 몇 개 안 되는 예제만 풀어도 충분한 것과 예제를 어마무지하게 풀다 보니 원리를 알겠어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지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보면 거꾸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고 또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열라 풀다 보니 아 이런 아이들은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하고 찾아가는 방식으로만 자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심이 존재한다는 걸 그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외심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았고 외심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세 변의 어떤 삼각형이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꼭 한 점에서 만나고 그때 그 만나는 한 점을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 아니죠. 외심. 외심. 죄송해요. 방금 외심이라고 했는데 외심이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점에서는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그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이 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기억나죠? 그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심의 존재성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걸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요 밑변하고 평행인 직선 하나 그을 수가 있겠죠? 택도 없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얘하고 얘가 뭐가 되게 서로 평행인 직선이 되게 그리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변과 평행하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평행이 되게. 마지막으로 이제 짐작되죠.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하고 평행이 되게 그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주어졌던 삼각형을 AB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을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평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하고 얘가 평행이기 때문에 사각형 A, B, C, B 프라임은 평행 사변형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A, B 프라임 길이하고 BC 길이가 같아져요. 마찬가지로 요 사각형도 뭐가 될까요? 얘랑 평행이고 얘랑 평행이니까 평행 사변형이 되고 그래서 C 프라임 A하고 BC도 길이가 같아져요.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A는 B 프라임 C 프라임 선분의 무슨 점? 중점이다. 그 길이가 이 길이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어떨까요? 같겠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아요. 그래서 C는 A 프라임 B 프라임의 중점이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기 때문에 B점은 A 프라임 C 프라임의 중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도 뭘 가져야 돼요? 외심이 존재해야죠.
그런데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중점인 C를 반드시 지나가야죠. 지나가고 요 B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인 직선의 수직이겠죠. 네. 근데 애초에 A 프라임 B 프라임하고 AB가 서로 평행이었었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이어야만 해요. 아하. 다음으로 A 프라임 C 프라임의 중점이 B니까 네. 변 A 프라임 C 프라임의 수직 이등분선도 당연히 어딜 지나요? B점을 지나야죠. 지나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수직일 수직이죠.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B 프라임 C 프라임 선분의 중점이 A점이니까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도 당연히 점 A를 지나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어야만 해요. 대충 그림이 티가 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야죠. 만나야만 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 이제 그 점을 H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네. 잘 봤더니 결국 H는 A에서 BC에 내린 수선, C에서 AB에 내린 수선, B에서 ABC에 내린 수선의 네. 교점이 그렇죠.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심이 하죠. 존재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외심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모든 삼각형이 수심이 존재한다는 것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삼각형에 이제 오심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이제 마지막이 방심인데 방심은 별거 아니라 방접원의 중심이에요. 방접원이 뭘까요? 자, 이제 그걸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네. 방접원이라는 것은 어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으면 네. 두 변의 연장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네. 이 연장선, 이 연장선, 이거, 이 연장선이요. 네. 미안해요. 그러면 요 변에도 접하고 요 변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세 변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존재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그 원의 중심은 이제 방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심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요 변까지의 거리하고 요 변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러려면 이 각의 무엇 위에 있어야 돼요? 이등분선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 변까지의 거리도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역시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만 하죠. 네.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변의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방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 하나당 당연히 방접원은 이쪽으로도 하나 그려질 거고요. 이쪽으로도 하나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당 방접원은 항상 몇 개? 세 개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심도 항상 세 개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을 우리는 오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은 몇 개씩? 한 개씩. 네, 한 개씩 있고 한 개씩 있고 방심은 한 삼각형당 몇 개씩? 세 개씩. 네, 항상 세 개씩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논하는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정리 한 가지 더 하고 원이 가지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